바랍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차영균 교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융합 보안과 디지털 시큐리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실수한 만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놀랐습니다. 소개 영상이 너무 어마무시합니다. 그죠?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보안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주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이 얘기를 되는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혁명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용어만 달리 해서 이 혁명에 대해서 표현이 다 다른 것 뿐이죠.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소사이티 5.0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또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전 세계가 이런 새로운 혁명을 기다리고 같이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혁명이라는 게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냥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급변하게 변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사항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권력이 왕에서부터 시민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런 게 있죠. 노동자 계급으로 이 권력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만 말고 산업적에서도 혁명이 있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농업혁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농업혁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혁명을 보면 농사를 잘 지으려고 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들면 물이 필요하고요, 비옥한 토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온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태양도 필요하죠. 여기 우측에 있는 이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시면 전부 이 4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는 데가 이게 문명을 발상했던 지역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어떤 거가 필요하죠?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사람의 인력에 대한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 노동력이 이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의 혜택도 받지만 그걸로 통해서 또 많은 것을 생산하는 이 선순환 구조가 돌아가는 것이 농업혁명입니다. 좌측에 있는 이 표를 보시면 이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구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잉여 생산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거를 관리를 했을까요? 맨 처음에는 집에다가 그릇에 이것을 담기채가 했습니다. 토기를 만들어서 담았었는데, 이게 잉여 생산물이 점점 더 많이 생기면 이분들이 이거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짓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있는 물건을 어떻게 지키지?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열쇠와 자물쇠입니다.
기원전 4000년 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데서 이 유적으로 발견이 됐는데, 요 자세히 보시면 요게 열쇠고요, 요게 자물쇠입니다. 요 실린더 구조로 위로 올리게 되면 이 그 막대기가 옆으로 나오게 돼서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만히 보면 지금의 열쇠와 6000년이 지금 지난 이 열쇠 구조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냐 하면, 농업혁명이 잉여 생산물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이런 개발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보안 제품이 없다고 하면 발전이 거기서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농업혁명은 상당 기간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난 혁명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의 기간에 비해서 산업혁명은 굉장히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불과 30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농업혁명은 몇 차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근데 산업혁명은 지금 이 300년 안에 벌써 4번의 혁명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혁명이 한 번 될 때마다 이 생산량이라든지 소득이라는 것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4차례를 거쳤다는 것은 엄청난 소득의 증가가 이 수반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파란 선이 그 사람의 숫자고요, 빨간 것이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과 인구 증가는 같이 해서 늘어난다. 이건 농업혁명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하는 것이 밑에 겁니다.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을 잘, 파도를 같이 잘 타서 엄청난 성장을 했습니다. 20년 만에 1115배가 그 생산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도 잘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산업혁명이 아까 4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1차부터 3차까지는 효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잘 생산할 거냐 하는 것이 1차, 2차, 3차 산업의 그 핵심이었다 하면 4차 산업은 조금 방향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먼저 1차부터 보시면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요, 2차 산업은 전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분업화시켰고, 3차 산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를 했는데, 모든 것의 주체는 다 라인입니다. 라인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고민을 해서 그거를 해결하면서 생산량을 늘렸죠. 그게 효율화였습니다. 그래서 주가 되는 것은, 주체는 라인, 그 다음에 객체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게 뒤집힙니다. 주체가 상품이나 부품이 되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생산 인프라가 객체가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뒤에서 지원하는 그런 온라인상에서 ICT가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모델로 보시면 이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고요, 그 클라우드에 올라간 그 데이터들이 빅데이터화 돼서 그거를 인공지능이 예측하고 맞춤한
그렇게 해서 다시 오프라인으로 그 효과를 넘겨주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를 좀 다시 돌려와서요.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란 도대체 뭔가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대상을 찾아서 그거를 어떤 위협이 있는지를 찾는 겁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 것을 찾아서 그거를 다단계로 방어선을 만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는 핵심 자산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보안에서는 그 사람이나 물건이나 하는 것들이 주요 자산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어떤 이렇게 방어선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션하고 지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응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농업혁명 시대나 1차나 2차 산업혁명 시대에든 이런 컨셉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었는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자산이 생겼습니다. IT라는 자산이 생겼는데 그 IT라는 자산이 생겼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파라다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심원적인 이렇게 그 시큐리티를 하는 것은 바뀌지가 않았고 다만 IT의 특성에 맞는 방어선을 추가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 IT에 대한 방어선에 대한 거는 방화벽 같은 것들을 예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하나는 이거를 관리하는 기법도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IT 특성에 맞게끔 바뀌었죠. 이 중에서 무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결성이라는 것은 이 IT만의 특성입니다. 얘는 복제라든지 그걸 데이터가 바꿔들어도 그게 흔적이 안 남기 때문에 그게 완벽한지에 대한 것을 판별하는 것을 무결성 검증이라 하는데 이거는 IT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새 최근에 그 보안의 가장 이슈로 드러나는 것은 융합보안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융합보안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는 통합보안이고요. 하나는 복합보안이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통합보안이라는 것은 IT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물리보안하고를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합보안은 우리 시큐리티를 산업하고 접목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이거는 파라다임이 바뀐 게 아니라 보안에 있어서 영역이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보안에 있어서 큰 파라다임의 변화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보안의 큰 파라다임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AI가 핵심 동인이 돼서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각각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연결입니다. 기존에 200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메인 프레임에서 각각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보안의 그렇게 큰 컨셉인 선, 캐슬 같은 거 성을 보면 길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죠. 그런 거에 가장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관리 포인트가 줄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었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해서 IoT 기기들이 다 연결되는 그런 오픈 억세스
IoT 시스템으로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게 되면 각각 컴포넌트, 이 디바이스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이런 요소 없이 서로 직접 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길이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 고민거리는 이 지능입니다. 지능화가 되는 거가 4차 산업혁명에는 지능화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하는 그런 지능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물에도 전부가 지능이 들어갑니다. 보안의 이슈에서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디바이스인 경우에는 걔가 프로그램화 되어 있어서 예측이 가능했지만 4차 혁명이 되면 이 디바이스가 지능을 갖게 되면 얘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초융합입니다. 초융합이 되면 쉐어가 되는데, 우리가 생산을 하는 것도 생산 인프라도 쉐어를 하고, 우리가 쓰는 물건에 대해서도 안 쓰는 물건에 대해서도 쉐어하고, 그 다음에 지식과 재능도 쉐어하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적으로 보면 네 거, 내 거라는 구분이 모호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쉐어가 된다 그러면 다 서비스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그런 어려워지는 이런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같이 공감하는 측면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 생각으로는 상황인지 보안이 필요하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가진 이런 디바이스인데 사람 관계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들면 주변의 평도 들어보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안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계를 맺죠. 그런 것처럼 상황을 인지를 해서 디바이스들도 그렇게 연결이 돼야지만 안전하게 연결이 되고 시스템화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능화입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길이 무수하게 많이 늘어나고 객체들이 지능화되고 그 다음에 바운다리가 다 깨지고, 이런 상황에서 보안을 어떻게 기존의 방식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차 산업혁명의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거 분석하는 인공지능형으로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체계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지능형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맺어지고 그룹이 막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다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양이 바뀌는 대로 거기에 맞게끔 시큐리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분권화된 보안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비디오 서베일런스 시장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서베일런스 시장에 있어서도 보면 이 디바이스들이 앞으로는 소유에서 공유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장하는 것도 전부 클라우드화 될 것 같고요, 서비스 받는 것도 여기서 원하는 걸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디바이스나 클라우드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그런 체제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여태까지는 CCTV가 눈을 대신하던 것이 이제 지능을 갖게 되죠. 그죠? 지능을 갖게 돼서 그게 색다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전시된 거를 보면서 보면 인공지능하고 접목되는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된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은 더 많이 확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면 인식만 하더라도 단순히 출입 관리로만 쓸 수도 있고요. 범죄자 색출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거를 추적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잘 되려고 들면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자유롭게 규제가 되면서 해야지만 이것들이 산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유가 많이 늘어나면 문제는 뭐가 되냐 하면 책임도 같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보안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보안의 산업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저장장치도 보시면 이렇게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냥 중앙화된 클라우드가 아니라 분산화된 클라우드까지도 확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변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여기서도 모든 것이 서비스 형태로, 아까 디바이스도 서비스 형태로, 그 다음에 플랫폼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서비스 형태로 바뀌는, 모든 것이 서비스 형태로 바뀌는 세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당황스러우실 텐데도 좋은 강연을 들려주신 차영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